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분이고요. 자, SK케미칼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21선을 돌파를 좀 하려고 하다가 지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이죠.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상장 여기서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SK케미칼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겠네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소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됐으니까 글로 자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죠. 뭐 혈전이 뭐 어떻게 되고, 다른 국가에서 뭐 중단을 하고, 음, 그래요. 국가 접종이 중단됐다. 접종 후에 뇌혈전 등 심각한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서다. 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3월 19일의 기사 혈전 한숨 돌린 아스트라제네카. 자,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각국도 접종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논란은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옥스퍼드 대학이 함께 만든 백신은 혈전 논란에 앞서 한 차례 고령층 효과 논란에 휩싸였고 미국에서는 늑장 보고 논란으로 아직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줄곧 백신 논란 한가운데에 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 승인을 왜 안 내려주냐고 자꾸. 이게 주가 조정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7월 9월에서 미국 임상 과정에 생긴 부작용을 FDA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의 신뢰가 흔들렸고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내 임상이 지체되는 듯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임상이 늦어져 다음 달에야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어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브라질,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 한국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하는 이 백신을 브라질에서 4,250만 받을 예정이다. 191회분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그래요. 그리고 유럽연합, 접종을 재개한다. 안전, 효과적이다. 그러면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켜야지. 오히려 장기 이평선들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만, 한국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주 접종을 개시한다. 일단 중단은 됐었는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근데 뭐 안 한다 그러면은 우려감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정부를 믿어달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든 어떻게 돼서든 FDA에 일단 승인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받아도 충분히 실적을 증가시킬 만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 주가는 좀 제한을 받았죠. 어, SK 케미칼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개인 투자들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 내일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 이탈을 좀 확대를 한다. 여기 저점인 26만 9,500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게 어떨까?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축소시킨 걸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조금 제가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EPS가 800원에서 19,267원으로 증가가 돼요. 증가가 돼. 그렇게 되면 지금 PER이 얼마죠? 지금 27만 5천원. 이렇게 하면은 14배 수준이라는 거죠.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PER이 340배인데, 고점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린다? 이거는 사실 너무 과매도 아닌가. 26,000원까지. 그럼 10배 수준입니다. 10배 수준. 이게 SK바이오팜도 있겠지만은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배당을 하면은 SK케미칼로 다 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배 주주 순이익이 계속 증가되죠. 증가되죠. 상장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멸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소멸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피할 필요가 좀 있겠죠. 비중을 너무 대폭 이렇게 줄이시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아니면은 내일 좀 주가를 이 저점을 좀 이탈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좀 대응을 좀 잡는 그런 시나리오가 여기서 또 회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움직임들을 좀 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이탈 확대된다. 그럼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아니면은 이쯤에서 주가 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지지구간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줄 때 다시 그 덜어낸 비중만 다시 매수. 지금 조금만 손실 보고 나중에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대응을 좀 잡아야 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은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온 부분들이긴 하지만 2021년에 4천억, 3,500억, 3,500억까지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좀 빠질 만한 이슈들이 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가 좀 빠지고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는데도 주가가 좀 빠지고 그리고 내일 움직임 좀 보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셨다가 이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비중을 축소한 그 비중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다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탈을 하면은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좀 축소한 다음에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면은 이때 50만 원, 30만 원 다시 덜어냈던 걸 다시 타는 거예요. 한 이 부분을 주가 하락을 좀 피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피할 수가 있어요. 평균 단가가 이거 손실 조금 보겠지만 이 구간에 손실 조금 보겠지만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평균 단가를 좀 줄여 놓으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 다시 수익을 내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일단 대응을 현금 여력 추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보고 이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하고 일보 전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움직임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다가 좀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사실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낙폭을 확대를 하는 걸 떠나서 뭔가 비중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조금 짜증이 나네요. 자, 그래도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죠. 대응을 조금 잡아가면서 좀 타이트하게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손실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FDA 승인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 조금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향이 좀 적절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